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간에 쫓기며 살게 되었을까요? 시계가 재는 물리적인 시간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쁠 때는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잠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글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지나치는 그 나무를 정말로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그 앞을 지나갔을 텐데 정작 그 나무의 모습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의 문턱, 푸른 잎들이 노란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 순간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고 지나치는 것에 불과한가?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나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과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무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 보이지 않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한 존재를 이룹니다. 이는 인간의 삶에도 적용되는 진리가 아닐까요?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와 함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 우리도 나무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합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하지만 나무를 보며 깨닫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리듬이 있다는 것을, 지하철에서 본 할머니의 뒷모습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조금 구부정한 어깨로 앞쪽을 바라보며 서 계셨죠.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 깊은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새겨놓은 흔적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온 강인함을, 할머니의 구부정한 어깨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상상해 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견뎌내셨을까요? 젊은 시절의 어려움도, 자식 키우는 고생도, 나이 들어가는 외로움도 모두 그 작은 어깨로 감당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일직선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축적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경험, 모든 기억, 모든 상처와 치유가 겹겹이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그 주름진 손, 구부러진 등, 천천히 걷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자 견뎌낸 삶의 무게입니다. 각각의 주름에는 웃었던 순간들이, 각각의 상처에는 아팠던 기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 소리내어 자랑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분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세상을 조용히 지켜나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영웅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웅이란 거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통해 깨닫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거대한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그 구부정한 어깨가 고든 어깨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진실한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을 우울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날이 참 좋습니다. 특히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좋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종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일정에 쫓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에 맞춘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녹아든 순수한 현재의 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빗소리로 가려지고 마음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있고 내면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평소에 미처 들을 수 없었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비는 모든 것을 씻어줍니다. 먼지 쌓인 나뭇잎도, 더러워진 도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청소가 아닙니다. 상징적이고 정신적인 정화의 과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문명 곳곳에서 물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해 왔습니다. 세례, 목욕제계, 성수,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물이 단순한 물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정화의 선물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공기가 더 맑아지듯 우리 마음도 더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엄마가 부침개를 해주셨습니다. 파와 양파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지글지글 부쳐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저 맛있어서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냄새가 가진 신비로운 힘을 생각해 봅니다. 시각이나 청각과 달리
후각은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뇌 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순식간에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됩니다. 비 오는 날의 부침개 냄새는 단순한 후각적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정을 되살려내는 열쇠입니다. 그 속에는 엄마의 사랑, 가족의 따뜻함, 집이라는 공간의 안전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추억들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아마도 그런 날에는 일상의 속도가 느려지고 가족들이 집안에 모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는 우리를 실내로 모이게 하고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의 기억들에는 특별한 친밀감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동네 빵집이 있습니다. 그곳의 사장 아저씨는 항상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 인사가 마치 마법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 감기로 며칠 빵집에 가지 못했더니 아저씨가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새 안 보이시길래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바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는 일상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걱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핵가족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확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물리적으로는 연결시켜 주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저씨의 진심 어린 관심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저씨의 빵은 특별히 맛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빵집 빵이죠. 하지만 그 빵에는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반죽을 하고 오븐에 구우며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는 성실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게 활력을 주는 그 미소와 인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창조가 아닐까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온기를 전하는 것. 고객이 아니라 이웃으로 대하는 것. 생각해보면 아저씨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삶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의에 있다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 성실함과 정직함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거대한 익명성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작은 인간적 교감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소비자나 생산자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저씨를 통해 배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친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친절의 연쇄가 모여 따뜻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지하철에서 엄마 손을 잡고 서 있는 5살 정도의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신기한 듯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터널을 지날 때는 우와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지하철 풍경이지만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도, 번쩍이는 불빛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마치 놀이공원의 어트랙션처럼 흥미진진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보며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그런 순수한 호기심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일상이 지루해졌을까요? 매일 보는 것들이 당연해졌을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철학자였습니다. 하늘은 왜 파란가요? 사람은 왜 죽어요? 시간은 어디서 와요? 그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외우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점점 우리는 어떻게만 배우고 왜는 묻지 않게 됩니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신기한 일들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0년 전 사람들이 본다면 마법이라고 할 일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경이로움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전기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불빛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깊이 알수록 더욱 경탄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이를 통해 배웁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잃지 말자고. 당연한 것들 속에서도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유지하자고. 그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경이로움은 철학의 시작이자 예술의 원천이며 사랑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신기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새벽 일찍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다시 잠들기보다는 일어나서 조용한 새벽 시간을 즐깁니다. 새벽 5시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창밖을 보면 가로등만이 외롭게 길을 비추고 있고 간혹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립니다. 이런 시간에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고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종종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롭다는 것, 혼자라는 것이 불행의 징표처럼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타인들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체험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시간. 새벽의 조용함 속에서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낮에는 온갖 잡념들로 시끄러웠던 마음이 이 시간만큼은 평온해집니다.
마치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져지지 않은 것처럼 마음의 표면이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 타인의 기대, 외부의 압력. 이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커피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런 여유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시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운 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체험입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익숙한 길이지만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게가 생겼거나 담벼락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작은 화분 하나가 새로 놓여 있거나 이것이 바로 일상의 마법입니다. 똑같아 보이는 길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길이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기쁜 날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슬픈 날에는 같은 풍경도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경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는 만큼만 존재하기도 합니다. 길가의 나무들도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다니 자연은 정말 신기합니다. 자연의 순환을 보며 인생의 순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계절처럼 변화합니다. 어린 시절의 봄, 청년기의 여름, 중년의 가을, 노년의 겨울. 각각의 계절에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아저씨, 화분에 물을 주는 할머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저 미소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작은 만남들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조직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교감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서로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산책을 통해 깨닫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들 말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돌아보니 새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거창한 성취나 대단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우리 곁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것들 속에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특별한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그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과 의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아름다움과 선함, 그리고 의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랑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바쁘게 지나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둘째,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아는 것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방어적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여섯째, 연결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연과 타인과 그리고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들을 나눠야 합니다. 혼자만의 기쁨으로 남겨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런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 무한을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며 평범한 순간들을 성스럽게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런 순간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하루는 단순한 24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경험들로 가득 찬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은 작은 경이들을 발견할 준비를 하고 잠드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무수한 아름다움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결국 행복한 삶이란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일들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사용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보시길, 그리고 내일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